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데이터 품질 컨설팅 사업 예산 산정 기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제1강 데이터 품질 관련 심사 평가 및 인증 준비 예산 산정 기법, 제2강 공공데이터 품질 개방 활용 ISP 수행 관련 예산 산정 기법, 제3강 데이터 품질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관련 예산 산정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강 데이터 품질 관련 심사평가 및 인증준비 예산 산정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강은 1. 개요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평가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4. 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 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배경은 용역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용역을 발주한 후에 무궁찰이나 유찰이 발생하여 사업 시작에 어려움을 겪거나 용역 수행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 실제보다 적은 예산 수립이 근본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업무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수주 후 많은 어려움과 수익성 악화 및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올바른 예산 편성을 돕고 용역업체들의 입찰을 위한 사전 판단 등에 도움을 주고자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평가의 예산 산정 기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 동안의 실태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용역업체들의 사업 지원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는 2020년 실태평가의 평가 지표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마다 평가 지표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일반적인 용역업체의 용역활동들인데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웹툰 제작 등의 지원은 개방 영역의 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과 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어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기관 온-오프 교육, 외부 강사 교육, 내부 강사 교육 지원은 관리체계 영역의 이 교육훈련 시행, 참여, 실적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은 품질 영역 전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지원은 개방 영역의 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및 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활용 관련 ISP 사업 수행은 관리체계 영역의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과 개방 영역의 2. 개방 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실태평가지표 내역과 용역업체들의 사업지원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실태평가와 달라진 점들은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평가 대상이 넓어지고 평가 대상 기관들이 용역업체나 외부 자문인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웹툰 제작 등의 지원은 개방 영역의 2-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2-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어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기관 온오프 교육, 외부 강사 교육, 내부 강사 교육 지원은 관리체계 영역의 1-2 교육훈련 시행 참여 실적, 1-2-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1-2-2 공공데이터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은 품질 영역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4-1 데이터 관리체계,
4-2 데이터값 관리 평가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지원은 개방 영역의 2-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및 2-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활용 관련 ISP 사업은 관리체계 영역의 1-1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과 개방 영역의 2-2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품질 영역의 4-1 데이터 관리체계, 4-2 데이터값 관리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태평가 예산 산정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실태평가 관련 예산 비용 부담에 대하여 용역업체와의 분담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초기 예산 수립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등은 일회성인가 또는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따라 강사료 등이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조사 방법, 조사 기간에 따라 유료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설문 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웹툰 제작 비용, 상품 구입비 등은 물론 지원 컨설턴트의 인건 비용 등의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예산 산정 기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수준평가의 평가 지표와 배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의 수준평가 지표는 기관, DB, 데이터 품질관리의 3개 영역으로 나뉘어 평가를 하였는데 중앙의 기관은 품질관리 기반, 역량, 표준관리 및 활용 측면을 평가하였고 산하기관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조직에 대하여 구조, 표준, 연계 수준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데이터값 품질은 교통요소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약 60여 종 이상의 서식 등을 갖추어 관리해야 하고 일정 수준, 1에서 5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평가 체계로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폭 축소된 서식 종수와 함께 실질적인 품질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평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의 기관, DB, 데이터 3개 평가 영역이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값 관리의 2개 영역으로 축소되었으며 예방적 품질 관리 진단,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개방 데이터셋 오류 조치 및 현행화 관리 평가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1에서 5등급의 하위 등급의 조건 만족 시 상위 등급 진출 체계가 무너지고 쉽게 상위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준평가의 중요한 활동으로서 각 DB에 대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은 평가지표 관련 서식들을 제작하고 내용물을 채우는 일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데이터 품질 대상인 데이터 구조, 모델,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값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데이터 표준 개발이 중요한 활동인데 기간 표준 개발과 각 DB별 표준의 개발 작업이 수행됩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예산 산정 기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준평가는 일반적으로 컨설턴트들이 수행하는데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지침의 기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왼쪽 편은 2021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으로서 수준평가에서 적용하는 컨설턴트는 2번의 IT 컨설턴트 임금을 대부분 적용합니다. 4번의 업무 분석가는 발주기관의 업무를 많이 분석할 일이 있을 때 적용하고 5번의 데이터 분석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 임금 산정에 적용하고 6번의 ITPM은 PM 직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임금 산정, 10번의 데이터 아키텍트는 데이터 구조, 즉 모델,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임금을 적용할 때 활용합니다.
왼쪽 편은 지침에서 예시하는 컨설턴트 등급입니다. 자격 요건으로서 기술사 박사급과 기사, 석사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경력 연수를 근거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기술자 경력 인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수행 시에 해당 기관의 경력 인증 서류를 발급하여 자격 증빙으로서 사용합니다. 오른쪽 편은 수석 컨설턴트의 월 단가를 데이터 아키텍트 직무를 적용하여 해당 임금인 913만 4,617원을 적용하였고, 컨설턴트 단가는 수석 컨설턴트의 62.5%를 적용한 570만 9,136원을 적용하여 용역가액을 구하는 기준식에 의거해서 최종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수준평가 컨설턴트 비용은 크게 양식을 제작하는 비용과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수준평가 관련 양식과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는 관련된 양식과 작성 가이드가 미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수석 컨설턴트 1맨 먼스가 대략적으로 소요됩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 비용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은 데이터베이스 1개를 기준으로 데이터 구조 진단 수석 컨설턴트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데이터 표준 진단 또한 3일 정도 소요되는데 구조 및 표준은 솔루션을 이용하여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이터 값 진단은 수석 컨설턴트 2일, 전임 컨설턴트 3일이 소요됩니다. 데이터 품질 개선은 DB 1개를 기준으로 구조 개선 시 수석 컨설턴트 5일, 표준 개선은 수석 컨설턴트와 전임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총 7일 소요되며 값 개선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선 작업은 데이터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나 지시를 받는 유지보수 담당자가 수행하되 컨설턴트는 상세한 수행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현행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표준,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프로그램 등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진행이 됩니다. 개선이 된 후에 재진단, 재개선 및 재진단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수준평가에 대응하게 됩니다. 재진단 및 재개선 시에는 선행 진단과 개선보다 약 50%의 컨설턴트 비용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 품질 인증심사 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인증의 종류는 데이터값 인증인 DQCV, 관리체계 인증인 DQCM, 정보보안체계 인증인 DQCS로 구분됩니다. 2021년 말 기준 291개 DB가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데이터값 품질 인증인 DQCV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DQCV는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 등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영향 요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데 플래티넘, 골드, 실버의 3가지 등급으로 품질 등급을 분류합니다. 품질 인증 목적은 범국가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수검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관과 서비스의 홍보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인증심사는 대략적으로 인증상담,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심의, 결과 통보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인증심사는 대략 일주일 소요되고 당해 월말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 품질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증심사는 인증대상 DB의 테이블 정의서, 칼럼 정의서를 심사원들이 제공받아 진단대상 테이블과 칼럼 선정, 칼럼의 도메인 선정, 도메인별로 해당 칼럼의 데이터에 대하여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여 오류 데이터를 도출하고 정합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칼럼 도메인으로는 번호, 금액, 명칭 등 10개의 도메인이 있고 시간 순서, 일관성 등의 업무규칙 4가지를 기준으로 오류를 진단하게 됩니다. DQCV 인증심사 준비는 개략적으로 사전 진단, 데이터 품질 진단, 데이터 품질 개선, 목표 등급 도달 시까지 진단 및 개선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는데 진단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값의 정비 정도, 특히 코드성 칼럼의 정비 정도와 칼럼명의 표준화 수준이
용역기간 및 비용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진단의 수석 컨설턴트와 전임 컨설턴트가 각 2일, 데이터 품질 진단은 수석 컨설턴트와 전임 컨설턴트 각 10일, 데이터 품질 개선에 수석 컨설턴트와 전임 컨설턴트 각 5일이 소요되고 반복하여 재진단과 재개선을 수행하는데 보통 2회 정도면 품질 인증 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원이 직접 수행하는 품질 인증 심사 기간 동안에도 초기 대응을 준비한 컨설턴트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제1강 데이터 품질 관련 심사 평가 및 인증 준비 예산 산정 기법 강의를 마치는 데 있어서 비용 또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태평가에서는 발주기간 및 용역업체의 부담 비율이 중요하고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한 명이 약 2, 3개월간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발주기간 담당자를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지원활동의 여부와 경진대회 비용 등에 대한 용역업체의 지원 비용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수준평가에서는 선정된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나 유지보수 업체에서 평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용역업체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준비와 그로 인한 비용 발생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양식 작성법과 품질 진단 도구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담당자와 유지보수 담당자를 충분히 교육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준비와 인력이 준비되어야 그로 인한 비용 추가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 준비에서도 대상 DB의 데이터 품질과 표준 준비 상황 점검 등이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관련 참고 자료가 필요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주시고 요청도 할 수 있는 카페와 메일 주소를 소개해드리니 많이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선택해 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강의에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